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사연 들으시면 아마 혈압 좀 오르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시원한 물 한 잔 떠놓고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5,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남편을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피덩이 같은 아들 하나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 절이고 파 다듬으며 손마디가 다 휘어질 정도로 일만 했죠. 다행히 우리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준 덕에 요즘은 살맛이 좀 나나 싶었는데 말이죠. 인생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가게 마감하고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미진, 고등학교 때 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여왕벌, 그 계집애였거든요. 30년 만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어머, 얘, 너 아직 살아있었니? 번호가 그대로길래 설마 했는데 진짜 너네? 나는 네가 하도 연락이 없길래 빚쟁이에 쫓겨 야반 도주라도 한 줄 알았지 뭐니. 속이 확 뒤집히는데 꾹 참고 용건이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콧소리를 섞어가며 비꼬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동창회 하는데 너도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아 참, 회비가 좀 비싼데 너 형편에 부담스러우려나? 호텔 뷔페라 10만 원이거든. 너 하루 종일 콩자만 팔아도 그 돈 못 벌지 않니?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그 순간 이성이 뚝 끊기더군요. 제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욱 하는 마음에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야, 박미진, 내가 못 갈 것 같냐?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간다. 갈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 막상 당일 아침이 되니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옷장을 열었는데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있어야죠. 옷걸이에 걸린 거라곤 시장 바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나 고무줄 바지뿐이고 그나마 제일 비싼 옷이라고는 5년 전에 조카 결혼식 갈 때 샀던 펑퍼짐한 원피스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초라한 제 모습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에는 기미가 가득하고 손은 거칠거칠하고 아우 내가 미쳤지. 거길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때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이 방에서 나오다가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평소랑 다르게 화장도 하셨네요. 아들이 묻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핑 돌던지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이라 좀 꾸며봤는데 영 어색하네. 제 목소리가 좀 떨렸나 봅니다.
눈치 빠른 녀석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울 속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방에 다시 들어가서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엄마, 오늘 모임 장소가 어디예요? 제가 퇴근하고 데리러 갈게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저번에 거래처에서 받은 건데 엄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챙겨뒀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스카프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아들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코끝이 찡해졌죠. 그래, 우리 아들밖에 없네. 엄마가 기죽지 않고 잘 다녀올게. 아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저는 비장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강남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닥은 번쩍거리는 대리석에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달려있는데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옷매무새를 자꾸만 다듬게 되더라고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예약된 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훅 끼쳐오는 비싼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질하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는데 그 시선들이 어찌나 따갑던지 마치 저를 발가벗겨서 가격을 매기는 것 같았어요. 정중앙 상석에 앉아있던 박미진이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 얘 진짜 왔네? 못 올 줄 알았는데 용기가 가상하다. 야, 거기 구석에 자리 비었으니까 대충 앉아라. 인사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구 남편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해서 연봉이 5억이라느니, 이번 겨울에 골프 치러 하와이로 간다느니, 강남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짜리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좋다느니, 별 천지 이야기를 떠들어대는데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고 지들끼리만 낄낄거리는데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옷걸이 그게 뭐니? 내가 말했잖아. 여기 호텔이라고. 아우, 최소한 예의는 갖추고 와야지. 그게 무슨 시장 아줌마 패션이야. 원단 보니까 딱 10,000원짜리 싸구려네. 어머, 너한테서 쿰쿰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너 아직도 그 냄새나는 반찬 가게 아니? 냄새 진짜. 미진이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일제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진짜네? 이게 무슨 냄새야? 젓갈 냄새인가? 비위상해. 이래서 내가 급 떨어지는 부르지 말자 했잖아. 수준 안 맞게 이게 뭐니? 저는 얼굴이 할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뷔페 접시에 음식을 담아오는데 미진이가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많이 먹어도 너네 가게에서 파는 싸구려 반찬이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언제 네가 또 이런 거 먹어보겠니? 그치? 배 터지게 먹고 뽕을 뽑아야지. 안 그러니?
접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반찬 만들어서 아들 키우고 먹고 살았는데 그 노력을 한순간에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밥 먹을란다 하고 애써 무시하며 스테이크를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이번엔 미진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갑자기 제 남편이랑 아들을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 너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박복하니? 들리는 소문에 네 아들 노가다 뛴다며? 빚 갚느라 허리 휜다고 하던데 맞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들었는지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대학 가고 번듯하게 직장 다니는데 그런 취급을 당하다뇨.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뭐가 어째? 미진이는 콧방귀를 끼며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왜? 사실이라 찔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대리 달았어. 연봉이 얼만 줄 아니? 너네 아들이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네 아들이나 너나. 끼리끼리 노는 거지 뭐.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동조하는데 이성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접시를 엎어버리고 저 잘난 낯짝에 물이라도 끼얹고 싶었지만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던 약속 때문에 간신히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분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미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운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고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누군가를 맞이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멀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걸어 들어오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게 무대 뺨치는데 얼굴은 또 어찌나 잘생겼던지 주변 여자들이 깍 소리라도 지를 기세였습니다. 심지어 호텔 지배인이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며 그 남자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 같았죠. 동창들도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미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저 남자 누구니? 연예인 아니야? 세상에, 우리 남편 회사 오너일가랑 닮았어. 어쩐지 귀티가 흐르더라. 내가 인맥 좀 닿아보려고 했는데 말 좀 걸어볼까봐. 그러면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미진이는 설레는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저 잘난 척하는 꼴을 보니 속이 더 뒤집어지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가 미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쳐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에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회의가 좀 늦게 끝나서요. 순간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지며 얼음이 되었습니다. 미진이가 눈을 씻고 다시 보며 더듬거리며 말했죠. 네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자 미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는데 아들이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미진에게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 강도윤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죠?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군요. 미진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로펌 김앤장이요? 그럼 그 유명한 강도윤 변호사가 네 아들이라고?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어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하셨죠? 제 어머니 땀 냄새가 싫으셨나 봅니다. 그 냄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말이죠. 그 냄새 맡으면서 반찬 만드시고 저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미진이는 얼굴이 홍나무처럼 빨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친구들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를 보더군요. 아들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남편분 회사 이번에 저희 로펌이랑 소송 중인 거 아시죠? 담당 변호사가 저인데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미진이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미진이는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친구끼리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걸려있단 말이야. 제발 아들한테 잘 좀 말해줘, 응? 내가 잘못했어. 무릎이라도 꿇을까? 비굴하게 비는 꼴을 보니 3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미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으로 준 빳빳한 5만원권 지폐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던졌죠. 밥값은 내가 낸다. 그 정도 돈은 나도 있거든?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알겠니? 그 싸구려 인성부터 고치고 살아.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며 밖으로 에스코트 해주는데 뒤통수에 꽂히는 동창들의 시선이 아주 통쾌하더군요. 호텔 로비 앞에 세워진 아들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며 백미러를 보니 미진이가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 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칠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차 안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그날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아들을 둔 덕분에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이 대수인가요? 자식 농사 잘 지은 게 진짜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도 어디서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